여러분, 밤새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루 새 원달러 환율 상승폭입니다. 8.5원이나 올랐습니다. 물론 8.5원 오른 게 많이 올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떨어질 때 10원씩 20원씩 30원씩 심지어 하루 새 50원도 떨어졌는데 8.5원 올란 걸 가지고 급등이라고 이야기하나, 사실 8.5원도 급등입니다. 10원도 올라도 급등이고요. 20원이 올라오면 폭등이겠죠. 하루 새 이렇게 환율이 출렁출렁 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 경제가 안정이 돼 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만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문을 닫고요, 역외 시장만 나가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예. 우리 시장일 때는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데 역외 시장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역외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이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진짜 부담스럽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저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냥 주구장창 올라갔습니다. 1320.3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이게 1338.5원까지 올라갔어요. 1338.5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마감한 수치는 1334.5원이었거든요. 1334.5원에서 지금 더 올라갔죠. 4원이나 더 올라갔죠. 그만큼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불안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5월 2일에 연중 최고치 환율을 기록했죠. 1341.2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올해 최고치도 경신할 모양새예요. 작년 최고치는 1442.2원인데 작년 최고치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 올라갈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4월에 배당의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5월부터는 좀 안정이 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5월보다는 좀 최고치보다는 안정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시장의 불안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요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기 때문이에요. 외환의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기업들도 말입니다. 수출해서 번 돈을 시장에다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수출 대금조차도 이제 시장에다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무래도 달러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의 공급이 떨어지면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 역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전이잖아요. 1.75%의 격차가 나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시장에
불안감으로 작동은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불안감은 반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다 한유럽 금리 역전도 마찬가지죠. 한유럽 금리 역전도 우리가 지금 3.5%의 금리라면 한유럽은요, 유럽은 3.75%입니다. 0.25%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것도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불안감도 시장에서 작용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미국의 달러 강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말입니다. 달러의 강세가 조금씩 나타나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난 4월 24일 날 101.84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죠. 이게 말입니다. 5월 13일에는 102.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6개 통화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네,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6개 어떤 통화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가치가.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의 불안감은요, 달러의 가치의 어떤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의 은행 위기라는 게 아직도 상존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하면서 안전자산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시장에 대한, 환율에 대한 어떤 이 상승과 하락을 좌우하는 요소도 참 많지요. 진짜 많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그런 요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결국은 좋아질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수출이 흑자로 돌아설 거고요. 또한 한미 금리 역전이나 한유럽의 금리 역전도 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안정을 찾아가겠지요. 그러나 당분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떤 경제 상황도 환율의 변동성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 상황도, 경제 상황도 나쁘다, 좋지 않을 거다,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너무 많은 달러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달러를 살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투자의 목적인지 사용의 목적인지. 분명한 것은요, 투자의 목적이라면 지금 투자의 목적으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용의 목적이라면 뭐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뭐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보낸다, 생활을 보낸다, 그러면 틈틈이 사야죠. 너 또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이다 이러면 이것도 당연히 틈틈이 사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여유가 생길 때 틈틈이, 여유가 없을 때 무리해서 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틈틈이 사용의 목적이라면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